안녕하세요. 2D 패션 디자인 임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패턴 응용법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5주차 파일을 웹하드에서 다운받아서 블렌드 기능, 타이프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5주차 영상도 꼼꼼히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파일에 앞서서 지난주 4주 거 다 못했던 내용부터 진행을 할게요. 우리 끝날 때 4주차 내 거라고 해서 각자 저장을 하셨을 텐데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네, 파일이 열렸고요. 여기까지 나갔었어요. 오늘은 응용 패턴을 만들어서 도식화에다가 적용하는 것까지 보기로 했었죠. 먼저 요거 첫 번째 거부터 나가 볼게요. 얘를 땡땡이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 요런 모양들은 충분히 메뉴바 오브젝트 패턴 메이크에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오브젝트 패턴 메이크로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고요. 스와치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는 기능도 해볼 거예요.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줄 서 있는 일자 패턴이 나올 거고요. 요것처럼 우리 투명 박스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는 패턴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 4개를 만들기 위해서 얘부터 해주셔야 되는데요. 봤더니 동그라미가 있고요. 꼭지가 6개인 별 도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 조각조각 났어요. 30도 회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별, 선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원형 도형 툴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스트로크 컬러는 빼고 필 컬러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적용을 했고요. 이번엔 스타 툴을 이용해서 원의 센터에서부터 당기면서 방향키 위로 하나 더 올려서 꼭지가 6개인 별이 되면 Shift 눌러서 딱 맞춰주세요. 그리고 컬러는 살짝 또 변경을 했어요. 자, 그럼 선이 필요해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필 컬러 빼주시고 스트로크 컬러에 아무 색이나 넣어주세요. 흰색만 아니면 돼요. 안 보일까봐. 그리고 이거랑 같은 색도 안 보이니까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딱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앵커에서부터, 앵커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딱 맞춰서 그려주세요. 선의 길이가 조금씩 오버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전 툴을 이용해서 회전을 할 때 이 배경과 사이즈가 달라서 중심이 안 맞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는 맞추고 여긴 안 맞췄어요. 그러면 얘가 회전 툴을 가지고 30도로 회전할 때 이렇게 돼요. 미세하게 점점점 안 맞게 돼요. 여기는 얼추 맞았나? 안 맞았네, 안 맞았네, 안 맞았네 하면서 뒤로 돌아갈게요. 네, 정확하게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도 방법은 있죠. 3개를 다 잡아주신 다음에 Shift F7을 해서 얼라인 패널을 열고 지금 세로축 정렬은 되어 있는 거니까 가로축 정렬을 한번 해주면 여기 위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가 같게 되면 센터가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회전을 해도 30도로 회전을 해도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를 처음부터 맞춰서 그려주게 되면 얼라인을 꺼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딱 맞춰서 그려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딱 맞춰서 그리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자꾸 이렇게 끝에가 비어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 하실 때는 일부러 이렇게 더 길게 빼시고요. 얼라인 패널을 이용해서 세로축 정렬, 가로축 정렬 해서 맞춰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얘만 선택을 할 거예요. 선만. 절대로 이 동그라미 별은 잡지 마시고요. 선만 잡았으면 회전 툴을 그대로, 왜냐면 센터를 그대로 활용할 거니까 Alt 누르고 중심축 이동하는 단계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옵션 창이 뜨면 30도라고 적고 엔터 팡하면 안 되죠. 카피 해서 하나가 카피가 되면 컨트롤 D로 반복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선택 툴로 검정색 화살표 전체 선택 툴로 이만큼 다 잡아주시고요. 패스파인더로 이동할 거예요. 얼라인과 패스파인더는 같이 열린다고 했었죠. 혹시 얼라인 아까 안 열어두셨다면 컨트롤 쉬프트 F9 하시거나 메뉴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열어서 패널 준비하시고요. 다 선택된 오브젝트는요, 디바이드 할 거예요. 그러면 선이었던 애들은 칼선으로 적용이 되면서 다 조각조각 떨어질 거고요. 이거는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반드시 언그룹 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A 하셔서 선택 해제까지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한 조각씩 색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거 쉬프트, 이거 쉬프트, 쉬프트, 쉬프트. 여기들은 안 잡은 거예요, 지금. 얘들을 이 색으로 한 번에 중복 선택해서 바꾸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별도 반대쪽 이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를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조각 만든 거는요, 다 잡아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우리는 이거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 선택했으니까요. 메뉴바, 오브젝트, 패턴, 메이크 하시고 이대로 하나 등록할게요. 던 해주시면 기본 패턴이 만들어지고요. 자, 우리는 가로로 한번 밀어야 되네요. 그리고 간격도 좀 떨어뜨려 봐야 돼요. 하나 더 잡고 오브젝트, 패턴, 메이크 가셔서요. 가로로 한번 밀어 볼게요. 그리고 던 두 개 생겼죠? 자, 이번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제랑은 조금 다르지만 메이크 가셔서 세로로도 한번 밀어 볼게요. 그리고 던. 자, 그러면 세 개를 만들었죠? 사각형으로 하나, 둘, 셋 준비하셨으면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적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밑에 거 스와치로 드래그하는 방법을 볼게요. 그대로 얘를 여기에다가 끌어서 넣어주시면 얘랑 같은 패턴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투명 박스 하나, 알트로 복사, 두 개는요, 스마트 가이드를 이용해서 세로 중심만 맞추신 다음에 정확히 붙여주세요. 얘는 스마트 가이드로 못하니까요. 눈으로 보면서
맞춰줘야 돼요. 지금 제가 뭐 했냐면요. 이거 3개를 그룹으로 묶었고요. 2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2개를 잡고 세로축 정렬 한번 했어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맞췄고요. 하나, 둘, 셋, 3개죠? 자, 그러면 사각형을 그려주셔야 돼요. 사각형은 얘의 센터에서부터 얘의 센터. 자, 왼쪽 상단원의 센터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원의 센터 그려주셨으면 얘는 맨 뒤로 가셔야 되고요. 샌드 투백 해주세요. 그리고 색깔이 있으면 안 되죠? 선택한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 안 쓰겠다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선택 해제했어요. 그럼 이제 다 잡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3줄 하고요. 투명 박스까지 그 상태로 스와치 패널 맨 뒤에다가 끌어서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각형이 2개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자, 첫 번째 거는요, 이거. 두 번째 거는요, 이거.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투명 박스는 항상 맨 뒤로 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둘 다 없어서 투명 박스예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전체 선택 툴로 잡아보면 이렇게 한 면씩 잡히게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을 넣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스트로크 이렇게 스티치 들어간 부분은 다른 조각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조각이니까 이거 색깔 같게 하고 싶으시면 같은 패턴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 다른 컬러로 적용해주세요. 다 패턴만 넣으면 또 촌스러우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여기는 얘가 낫겠다. 하고 싶은 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선을 잘못 잡게 되면요. 선을 잡고 색을 넣으면요. 이렇게 필 컬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아니라 이 안쪽 면을 잘 잡아서 스트로크 컬러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컬러 적용해주세요. 자, 그런데 나는 패턴을 이렇게 줄이고 싶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넣으면 원래 되게 컸는데 이렇게 줄였죠.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프리뷰를 체크하시고요. 옷은 안 줄일 거예요. 오브젝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패턴을 줄이겠다. 얘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체크 안 했어요. 얘만 체크해 주시고요. 유니폼 수치를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프리뷰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여기 적용이 되겠죠? 눈으로 보면서 원하는 수치를 맞춰주세요.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바꿀게요. 여기는 바꿔주고 얘도 이런 걸로 바꿀게요. 앞판도 바꿔주고 이렇게만 할까요? 그리고 패턴이 여기에 있는 애들 말고 또 꺼내서 쓸 수 있는 애들이 일러스트에 들어있어요.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요. 여기에 라이브러리 메뉴라고 있는데 꼭 책이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눌러보시면 여기 패턴이라고 있고요. 베이직 그래픽에 보면 땡땡이, 뭐 스트라이프, 뭐 체크 이런 애들 들어있고, 데코레이티브 들어가면 장식성 강한 패턴이 들어있고, 네이처 가보시면 뭐 동물 무늬, 뭐 자연에 관련된 무늬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데 아무거나 해볼까요? 데코레이티브에서 자 열어주시면 이렇게 작은 패턴 스와치 패널 이런 애들이 생겨요.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썸네일 뷰에서 좀 크게 보시면요. 이렇게 패턴이 있고요. 사용하려고 누를 때마다 여기에 하나씩 추가가 돼요. 어디다 한번 해볼까? 이런 패턴. 우리가 실제로 만들려면 어려워할 법한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미리 들어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이렇게 추가가 돼요. 다시 스와치에서 패턴에서 이번엔 네이처, 애니멀 스킨 해볼까요? 라지 뷰 해주시고 레오파드도 있고 지브라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 얘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되고요. 좀 수정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공작새 깃털을 좀 쓰고 싶은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주황색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얘를요 그냥 밖으로 드래그해서 꺼내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을 했는데 요 사각형만큼만 투명 박스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패턴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대신 여기 지금 노란색, 연두색 조금 밖으로 뻗어나간 요 부분 있죠. 여기 사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정확하게 이만큼 패턴이 들어갔어. 이만큼이 여기에도 정확하게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딱 붙었을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패턴 만들 때는 이런 것만 잘 지켜주면 돼요. 볼까요? 지금 이거 똑같이 올려보면요. 똑같죠? 여기랑 여기랑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쨌든 그 색을 바꾸고 싶을 때 얘를 그냥 예를 해볼게요. 이렇게 꺼냈어요. 되게 많죠, 뭐가. 컬러 단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부분 선택 툴로 얘 이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 부분 선택 툴 이름 3가지 정도로 많이들 활용이 돼요. 근데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부분 선택 툴 혹은 직접 선택 툴이라고 많이 합니다. 편한 이름으로 쓰시면 돼요. 뭐 얘랑 얘의 색을 바꾸고 싶다. 뭐 이렇게? 너무 이상해. 네, 뭐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3개만 할게요. 이렇게 바꾸고 싶다 했으면요. 이거 다시 잡아서 여기에다가 드래그 하세요. 그럼 새로운 패턴으로 등록이 돼서요.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 있어요.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꺼내 볼까요? 얘는 패턴이 엄청 길게 적용이 돼 있었네요. 부분 선택 툴로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이 박스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수정하셔야 돼요. 티가 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바꾼 거는 색을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랑 여기가 이제 연결색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보시면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여긴 까맣고 여기는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선이 생긴 거예요.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기 좀 어려운 패턴은요,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거를 꺼내서 바꿔보세요. 땡땡이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네. 근데 이거는 뭐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만드실 수 있으니까 얘는 너무 쉽다. 이거 말고 네이처에서 여기서 고를게요. 이런 거 꽃을 빨간 꽃이 하기 싫어요 하실 때 빨간 것만 다 잡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다 잡아서 이거 말고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색깔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와치 패널 라이브러리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4주차 거는 종료하도록 하고요. 5주차 거 이번 주 파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주 거 파일 열게요. 컨트롤 O 하셔서 블렌드 타입 웹하드에서 미리 다운받아 두시면 됩니다. 6주차 거 다음 주 건 뭐 이거랑 이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블렌드 타입 더블 클릭해서 열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윗줄이 블렌드, 아래쪽이 타입인데요. 다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못하면 이번처럼 다음 주 걸로 넘겨서 또 진행을 해볼게요. 블렌드는요, 이렇게 동그라미와 별 이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블렌드 툴과 단축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블렌드 툴은 이거예요. 네모가 동그라미로 변하는 과정이 툴 모양이죠. 단축키는 W인데요. W는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외우셔야 돼서. 얘로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여기에서 여기 클릭만 해주면 곧장 연결이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근데 단축키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요. Alt Ctrl B Alt Ctrl B 해주시면 연결이 돼요. 자, 두 개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단축키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속이 필 컬러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찍어도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두 개일 때 속이 비었어요. 필 컬러가 없고 스트로크 컬러만 있는데 블렌드 툴로 여기를 찍으면 찍히지를 않죠. 속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데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찍힌 경우, 조금 휘기는 했지만 잘 찍혔고요. 만약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지금 저 잘 찍히지도 않아요. 여기 이렇게 다시 여기 이렇게 어디를 찍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꼬이게 돼요. 전 지금 정확히 맞추는 건데 만약에 그럼 아예 꼬이게 하려면 아래에서 위 꼬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를 찍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예 이렇게 잡고요. Alt Ctrl B 하는 편이에요. 그럼 알아서 센터와 센터를 연결을 해주고요. 굳이 이런 모양 필요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블렌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거의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한 애들이 필요하거나 얘를 만들어줘야 되거나 입체처럼 표현하거나 이런 경우라서 이렇게 꼬임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근데 하나만 볼게요. 얘는 지금 색상으로 연결됐어요. 그라데이션이 된 것처럼 노랑에서 빨강까지, 그쵸? 근데 얘를 보시면 지금 단계 사이에 8개? 얘는 간격을 30픽셀로 설정을 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잡고요. 일단 Alt Ctrl B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스무스 컬러래요. 프리뷰 바꿔볼게, 체크해 볼게요. 스무스 컬러가 아니라 스펙시파이드 스텝, 지정된 단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에 165개가 있으면 이렇게 컬러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얘를 8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깜빡 해보세요. 8개가 됐죠. 5개 해볼까요? 깜빡. 사이에 5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한번 조절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엔 지정된 간격 2개를 잡고 Alt Ctrl B 하신 다음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 이번에는 스펙시파이드 디스턴스로 놓고요. 프리뷰 체크하면요. 4픽셀일 때 이 정도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해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수치를 좀 높여보세요. 30 정도면 사이에 3개가 들어간대요.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동글동글한 별을 꺼내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잡히지를 않아요. 그룹인가? 부분 선택 툴로 잡아도 잡히지 않아요. 왜냐? 제가 여기 위에다가 컨트롤 Y는 아웃라인 보기라고 적어놨어요. 컨트롤 Y를 해보시면요. 이 사이에 도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그라미에서 그냥 별까지 있었을 뿐이고요. 선으로 연결됐어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Y. 자, 얘들은요. 아직 유령 도형이에요. 얘들을 확정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선택하고요. 메뉴바 오브젝트 블렌드에 보시면요. 자, Alt Ctrl B 블렌드 만드는 단축키는 여기 메뉴가 있었고요. 해제하는 거 릴리즈 이거 누르면 블렌드 풀려요. 처음 동그라미 별 상태로 돌아가는데 Alt Ctrl Shift B예요. 자, 그리고 블렌드 옵션 이거는 우리가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던 거 그거랑 같아요. 자, 그리고 Expand 이게 확정이에요. 확정을 하고 컨트롤 Y 해보면 자, 얘는 하나씩 다 살아있죠. 다시 컨트롤 Y에서 돌아오시고요.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언그룹하고 컨트롤 쉬프트 A에서 선택 영역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블렌드예요. 자, 그러면 블렌드는 항상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운데 선이 일자인데 왜 얘는 곡선일까? 컨트롤 Y 해보시면요. 다 일자인데 얘는 곡선이에요. 자, 우리 패턴 할 때 투명 박스 그렸죠. 얘는 투명 패스를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고요. 그리고 스타툴을 이용해서 별을 아까 육각 써서 육각이 나왔네. 그냥 할게요. 이렇게 2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펜 툴을 이용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리고 싶은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 박스는 맨 뒤로 보냈지만 얘는 맨 뒤로 안 보내요.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잡는 거예요. 도형 2개, 선 하나, 그리고 Alt Ctrl B.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부분 선택 툴로요. 동그라미 잡아서 컬러 변경 가능하고요. 패스를 잡으면 패스 수정도 가능합니다. 별의 위치도 바꾸실 수 있고요. 심지어 모양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연결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보기 힘드니까
스치를 내려서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볼게요. 모양 바꾸실 수 있고 위치 바꾸실 수 있고 패스 변경 가능하고 전부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색깔도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블렌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단 얘를 익스펜드로 깨버리면 수정이 안 되겠죠? 언그룹해서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블렌드는 기본으로 일자로 들어가니까요. 곡선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투명한 패스를 활용해 주시고요. 블렌드는 입체 도형을 표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이거 5개 세트 한번 또 그려볼게요. 별을 5개로 그려주고 속에다가 작은 하얀 별을 또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선택해서 Alt Ctrl B. 얘는 스무스 컬러여야 해요. 자, 그럼 이제 물방울. 물방울은 동그라미에서 시작이고요. 동그라미 하나를 하늘색으로 그렸을 때 앵커 포인트 툴. 얘는 클릭하면 뾰족해졌었죠. 한번 클릭해서 핸들을 없애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얘를 위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전체 선택 툴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하고 2개가 되면 흰색으로 바꿀게요. Alt Shift를 이용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잡아서 Alt 컨트롤 B 블렌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꽃 모양이죠. 이거는 다각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폴리건 툴을 이용해서요.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위로 다다다다닥 여러 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메뉴바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서 포커 앤 블루트로 가셔서 프리뷰 체크하고 뿅뿅뿅 원하는 만큼 수치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OK 하시고요. 자, 얘는 유령 도형이죠. 메뉴바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해주세요. 확정이 됐고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F 흰색으로 바꿀게요. Alt Shift를 이용해서 줄여주시면 작은 꽃 하나가 됐어요. 2개를 Alt 컨트롤 B 꽃이죠. 자, 그럼 이번엔 벚꽃 모양. 벚꽃은요, 별이네요. 끝에가 쪼개지면 별이라고 했었죠. 오각형 별을 하나 그렸고요. 메뉴바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서 포커 앤 블로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포커 앤 블로트 위에서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사용했던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펙트 기능에 옵션 창을 띄우는 기능이죠. 프리뷰 체크하시고요. 한 15에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넣었고요. 자, 아까 제가 이거 유령 도형이라고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꼭 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안 하셔도 블렌드는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F를 했어요. Alt Shift를 이렇게 줄여서 색깔까지 바꿨는데 2개를 잡고 블렌드를 했더니 하나밖에 안 생겨요. 왜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얘랑 얘를 어떻게 컬러로 연결해? 별로 연결하라는 거야? 뭐 얘를 하라는 거야?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사이에 단계를 하나를 넣나? 하고 옵션을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스무스 컬러죠. 방법은요, 스펙시파이드 스텝으로 놓고요. 얘의 개수를 막 늘려서 이렇게 컬러 그라디언트 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얘보다 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보다는 그냥 expand appearance 해서 연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버튼 모양. 얘는 쉽죠? 라운드 사각형이에요. 라운드 사각형으로 아무 색이나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라운드 위젯 있으면 더 굴려주실 수 있고요. 없으면 처음부터 라운드 값 수정하면서 드래그 하면서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라운드 사각형 하나를 속에 작게
컨트롤 C, 컨트롤 F 하셔서 써도 되고요. 새로 그려도 돼요. 두 개 잡고 Alt 컨트롤 B 해주시면 입체 도형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가지고 블렌드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교육청 홈페이지, 문제집 이럴 때 선으로 막 장식되어 있는 거. 이게 블렌드인데요. 여기다 연습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선으로도 블렌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펜 툴을 먼저 사용을 해볼 거고요. 펜 툴 선택하고 필 컬러는 쓰지 마세요. 필 컬러 쓰면 이따가 여기 컬러들이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 색깔을 뭐 원하는 거 아무거나 잡아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가 바뀌는 것도 봐야 되니까 이 색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하나 그려주세요. 대신 선 두께도 이렇게 블렌드가 돼요. 얘는 좀 두껍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개를 Alt 컨트롤 B. 그러면 스무스 컬러로 먼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미끄럼틀 모양인 것처럼 만들어지는데요. 얘를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거나 메뉴바 오브젝트 블렌드에서 블렌드 옵션으로 들어가거나 편한 방법으로 들어가셔서 프리뷰 놓고 사이 개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려면 사이에 202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한 5개 해볼까요? 5개. 그리고 깜빡 해보시면 색깔도 블렌드가 되고요. 두께도 블렌드가 되고요. 개수는 늘려주실 수도 있고 줄여주실 수도 있어요. 사이에 5개 정도로 이렇게 넣었고요. 부분 선택 툴,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앵커 점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선을, 모양을 바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형으로도 블렌드가 가능해요.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다시 이렇게 하나를 놨어요. 그리고 두 개 잡고 Alt 컨트롤 B 해주신 다음에 얘도 5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블렌드 처리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별도요. 속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요. 두 개 잡고 Alt 컨트롤 B 그리고 개수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한번 해볼 건데 배경색 뭐 굳이 빨강 아니어도 되고요. 하고 싶은 색으로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펜툴로 라인을 그려야겠죠. 뭐 모양은 똑같지 않아도 돼요. 툴만 같게 쓰면 되니까요. 요쯤에다가 할까? 이렇게 이렇게 얘는 두껍게 2개 Alt 컨트롤 B 개수를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이 1이 아니라 한 0.5 할까요? 좀 더 극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로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 두 개를 Alt 컨트롤 B 그러면 스타 툴로 하나 둘 0.5 두 개 Alt 컨트롤 B 얘는 개수를 좀 줄여야겠어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 이 정도? 네,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선이 한 군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간혹 실수를 어떻게 하시냐면 센터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다가 똑 붙여대면 한 개로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려요. 지금 이 선은 잡아보시면요. 하나예요. 이거는 블렌드 할 수 없어요. 선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기다가 붙여서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뜨려서 먼저 그려주셔야 되고요. 요거 부분 선택 툴,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 두께 조절해서 두 개를 Alt 컨트롤 B 해주시면 이런 모양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팁으로 블렌드 어디서 많이 쓰는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해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중간 컬러 잡을 때 제가 이거 하나를 잡았고요. 이렇게 놓고 얘는 노랑을 잡았어요. 컬러리스트 시험 보실 때 물감으로 색칠하는 시험이에요. 그 필기 보신 다음 실기 때. 근데 이 삼속성 시험이라고 해서 이 사이 단계를 4단계로 쪼개서 어떻게 컬러가 연결되는지 뭐 직접 단계 배분해서 색을 직접 만들어서 칠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번 문제 중에. 그거의 답안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간 색상 쉽게 찾는 방법. 2개 잡고 Alt 컨트롤 B 하는 거예요. 그럼 단계가 주르륵 연결됐죠. 이 사이 단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그 컬러리스트 시험에 나와요. 얘를 4개? 4개만 할까요? 자, 이렇게 4개로 놓고요. 블렌드에서 익스펜드로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언그룹을 하신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놓고요. 0으로 세로 간격 팡 좁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떨어뜨려 주시고 녹색으로 놓을게요. 얘를 Alt 컨트롤 B 해주시고요. 단계를 똑같이 4개로 바꾼 다음에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펜드 언그룹 해주시고 첫 번째 거 하나만 더 잡아서 이번엔 세로 간격 팡 이제 똑같이 여기에다가 파랑으로 하나 놓고요. 굳이 이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해보셔도 돼요. Alt 컨트롤 B 해주시고 단계는 4개 해주셨으면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펜드 하시고 언그룹까지 하시고 맞추기는 했죠. 여기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얘랑 얘만 남았죠. 2개를 Alt 컨트롤 B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렌드, 익스펜드 언그룹 했으면요. 얘랑 얘랑 블렌드, 얘랑 얘랑 블렌드, 얘랑 얘랑 Alt 컨트롤 B, 얘랑 얘랑 블렌드 해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유령도형 상태죠. 한 번에 다 잡아서 블렌드 익스펜드 팡 언그룹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클릭하면 언그룹이 안 나와요. 왜냐면 얘들은 이미 그룹이 아니었죠. 얘네만 그룹인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에 메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Alt 컨트롤 G 하시거나 오브젝트에 보시면 언그룹 메뉴 있어요. 언그룹 네, 이렇게 사라졌죠. 그럼 이제 언그룹 다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 컬러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쓰냐면 스와치에다가 컬러 넣어놓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강, 초록, 노랑, 파랑인 경우는 스와치에서 찾기가 쉬워요. 여기서도 만들기 쉽고 여기서도 고르기 쉽고 근데 이런 색상, 뭐 이런 색상, 중간 톤의 색상은 똑같은 컬러 값을 계속해서 맞추기가 어려워서 여기다 넣어놓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끌어다 놓으면 패턴이니까 끌지 마시고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 뉴 스와치 버튼이에요. 포토샵에서는 뉴 레이어 버튼이랑 똑같이 생긴 거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컬러 정보가 그대로 떠요. 그리고 스와치 네임에다가 자주 쓰는 중간색 원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자주 쓰는 중간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OK를 하면 맨 끝에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이름도 마우스 가만히 올려놓으면 자주 쓰는 중간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색상 찾기 힘드실 때 미리 잘 쓰는 컬러, 그러니까 컬러 테마죠. 하나의 컬러 테마. 우리가 컨셉을 잡으면 컬러 테마를 어떤 걸 쓰게 될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자주 쓰는 컬러들을 뽑아 두시고 스와치에 넣어 놓으면요, 디자인하고 나서 그 컬러로만 사용하셔도 그룹핑이 된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컬러 이미지가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순서를 외우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블렌드 시켰고 사이 개수 맞추기 위해서 이거 블렌드 옵션 받고, 아직 유령 도형이라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익스펜드를 했고,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이에요. 지금 이렇게 잡아보면 그룹이기 때문에 언그룹을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지는 거죠. 똑같이 반복해서 두 개를 블렌드를 했고, 사이 개수는 블렌드 옵션에서 맞췄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유령 도형이니까 확정을 했고, 블렌드 익스펜드 하고 나면 그룹이니까 언그룹 했고, 간격 요거 잡고 0픽셀로 쫙, 이번엔 이거 0픽셀 쫙, 이런 식이에요. 얘도 똑같이 초록색 해볼까요? Alt 컨트롤 B, 유령 도형이죠? 확정. 근데 그룹이에요. 언그룹. 맞춰야 돼요. 짠.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블렌드고요. 블렌드로는 이런 입체 문자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씨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글씨를 도형으로 바꿔서 그룹을 해제하고 컴파운드 패스라는 거를 진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얘는 밑에 하얀색 블렌드라는 작은 글씨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큰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흰색 하면 안 보일 테니까요. 제가 그냥 밝은 요 정도 보이시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색깔 맞추고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작은 거 하얀색 하나, 큰 거 똑같은 거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잡는 거예요. Alt 컨트롤 B.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단계로 해놨으니까. 스무스 컬러로 확정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놨던 건데요. 살짝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이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색상을 다르게 해주시는 건데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하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얘를 먼저 작게 만들고 나서 큰 거를 카피했어요. 그럼 당연히 도형의 순서가 얘가 뒤에 있고 얘가 앞에 있죠. 이런 식이죠. 노란색은 가려져서 안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야 얘네가 이렇게 얘가 앞에 있는 것처럼 튀어나오는 것처럼 지금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를 큰 거를 두고 작은 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바꿔두면 얘가 앞에 있죠. 작은 애가 앞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블렌드를 했을 때 얘가 앞에 있는 것처럼, 얘가 튀어나온 것처럼 작업이 돼요. 순서가 반대로 된 거 보이시죠? 도형의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다시 제일 앞으로 보내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튀어나온 것처럼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도형의 순서, 오브젝트의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를 꼭 가장 앞으로 보내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원하는 글씨로 한번 써서 작업해 볼게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끄고. 타입 툴인데요. 타입 툴이 여러 개가 있어요. CS5까지는 이거 버티컬 타입이나 패스 툴까지 있을 거고, 이거가 CC부터 생겼다. CS6까지 이거 있을 거예요. CC부터
터치 타입 툴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아직 무시하세요. 아직 타입 툴 안 배웠으니까 좀 이따 나갈 거예요. 기본 타입 툴. 기본 타입 툴로요. 클릭만 하세요. 드래그 하지 마세요. 클릭만 하세요. 그리고 일단 쓰세요. 일단 글씨 쓰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하세요. 컨트롤 엔터 하셨으면 바운딩 박스 이렇게 키워서요. 여기 원래는 요거에서 조절해요. 우리 이거 포토샵에도 있는 내용이었죠. 캐릭터 패널. 여기 눌러서 캐릭터 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요. 저는 두꺼운 글씨 할게요. 저랑 폰트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따로 깔아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어요. 자, 글씨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글씨는 블렌드로 작업하실 수 없습니다. 블렌드를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글씨는 스무스 컬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텝으로 놓고 단계 막 이렇게 높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각지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글씨는 도형으로 먼저 깨서 작업을 할게요. 자, 선택하셨으면 메뉴바 타이프, 글씨 관련된 기능이라서 타이프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Create Outline, Ctrl Shift O, 글씨를 도형으로 바꿔주는 기능 딸깍 눌러주시면 글씨일 때는 이렇게 밑에 파란색 선이 있어요. 근데 도형일 때는 앵커점과 패스로만 구성이 됩니다. 한번 도형이 된 글씨는 다시 글씨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있을 때요. 일단 하나 카피해 두고 얘를 도형으로 바꿔요. 그럼 혹시나 나중에 오타 수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다시 얘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둡니다.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테지만 우리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글씨가 막 엄청나게 빽빽하게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이렇게 글씨가 막 이렇게 구성이 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인쇄소에 보내려고 해요. 이걸 인쇄를 해달라고. 근데 인쇄소에는 이 글씨 폰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폰트가 없으면요. 이거 저장해서 열면 굴림체, 신명조체 이런 걸로 이상하게 글씨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폰트를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폰트 이렇게 하나만 썼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폰트를 여러 개를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얘를 도형으로 깨서 보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만드셨으면요. 이거를 먼저 AI 원본으로 저장을 해두세요. 그리고 인쇄소에 보낼 거 다시 하나 카피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컨트롤 쉬프트 O 해서 이 파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 손실될 염려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글씨 상태일 때도 꼭 저장을 해둬서 나중에 오타 수정 같은 거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어쨌든 또 하나 헷갈리는 거. 우리 패스를 도형으로 바꾸는 거 있었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선을 도형으로 바꿀 때는요. 오브젝트예요. 얘는 오브젝트고 얘는 타입이죠.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이고요. 글씨는요.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아니에요.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에요. 두 개 달라요. 두 개 다 같이 잡고 컨트롤 쉬프트 O 해도요. 얘만 깨지고 얘는 안 깨져요. 왜냐? 얘는 단축키가 없으니까 얘는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거 글씨 쓴 거를요 도형으로 컨트롤 쉬프트 O 해서 깼어요. 근데 이것도 하고 나면 그룹이에요. 그룹은 또 블렌드가 안 돼요. 언그룹 했어요. 자, 그랬더니 따로 떨어졌죠. 그래서 따로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다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룹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얘를 묶어야 돼요. 컴파운드 패스라는 거예요. 레이어 순서가요. 우리 레이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위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얘가 제일 위, 얘가 제일 아래. 컴파운드 패스라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똑같아요. 레이어의 위치 순서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인식되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에요. 컴파운드 패스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8이에요. 컨트롤 숫자 8, 오브젝트에서 컴파운드 패스에서 make라는 기능이에요. 지금 제가 컨트롤 8을 눌러서 이제 얘들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카피해 둘 거 하나, 두 개를 Alt 컨트롤 B 한 다음에 얘를 색상을 바꿔서 올려주시면 입체 글씨 완성입니다. 단축키 지금 새로운 거 꽤 많이 나갔어요. 컨트롤 쉬프트 O 이거는 글씨를 도형으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고 메뉴바 타입에 있었던 기능이에요. 헷갈리면 안 됐던 기능은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은 글씨를 도형으로 만드는 거고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는 선을 도형으로 만드는 기능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룹 말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있었죠. 그거는 컴파운드 패스였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8이었고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컴파운드 패스에서 make였어요. 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종종 사용할 거예요. 하나만 더. 글씨가 도형이 되면 다시 글씨 상태로 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일단 저장하고 따로 카피해서 도형으로 바꾼 다음 인쇄소로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실무에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다. 디자이너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 막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나는 떠나고 싶다 이럴 때 회사에다가 너네 한번 이거나 먹어봐라 하면서 내가 만들어놨던 모든 디자인 파일을 다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해놓고 퇴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글씨 없어서. 너네 뭐 대봐라 할 때 네, 그러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 고소당해요. 법으로 걸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원이었을 때 그 회사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저작권은 회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해도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소하면 네, 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먹혔었어요. 마음에 안 들거나 사표 쓰거나 때려칠래 이럴 때 모든 작업을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빵 해놓고 그냥 퇴사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그냥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애교로라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파일을 싹 삭제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회사에서는 손실이 엄청 크겠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시 그 작업하면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손실이 커요. 그래서 고소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근데 매번 후회를 했지, 그만두고. 그때 그걸 그냥 지우고 나왔어야 됐는데 했던 그런 적이 네, 저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거 글씨 도형으로 깨는 거, 선을 도형으로 깨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글씨 타이틀 굉장히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뭘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 툴 볼게요. 타입 툴 밖으로 꺼내서 볼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CC 버전에만 생겼어요. 그래서 CC 있는 친구들 잘 들어주시고 CC 이하의 버전, CS6 아래 거까지 쓰는 친구들은 제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타입 툴로 한번 클릭해서 글씨를 쓸 경우에는 엔터를 치지 않는 이상 쭉 일자로 써집니다. 타입 툴로 박스를 잡아서 글씨를 썼을 경우에는 그 안에 영역에만 글씨가 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보통 타입 툴 이렇게 작업하죠. 타입 툴 선택해서 박스를 드래그해서 말풍선처럼 텍스트 박스 만들고 그 안에 글씨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쓰다가 박스를 다 못 채우면 정렬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쓴 거하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쓴 거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 안에 많이 있어요. 쓰다가 박스를 다 붙여. 자, 눈으로 봤을 땐 지금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잡아보면 얘는 요만하고요. 얘는 이만하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정렬할 때 똑같이 해야 되니까 얘도 하나 카피할게요.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될 때 얘는 이렇게 요 사이와 요 사이가 간격이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돼요. 이 박스 사이 여기 조금 뗐으니까 얘도 여기를 조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박스로 그리는 거 추천 안 해요. 박스로 쓰시지 말고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쓰는 건데 그게 이거. 한 번 글씨를 쓸 경우에는 엔터를 치지 않는 이상 쭉 일자로 써진다고 했죠. 타입 툴로 타입 툴 선택하고 그냥 아무데나 웬만하면 바탕 도형은 찍지 마세요. 그럼 도형이 박스로 변해요. 아무데나 클릭해서 글씨를 쓰는데 지금 엔터를 안 쳐서 쭉 써져요. 엔터 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글씨를 다 쓰면 컨트롤 엔터 하거나 컨트롤 누른 상태로 바탕을 클릭하거나 전체 선택 툴을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글씨 쓰고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끝나고요. 컨트롤 엔터 하면 자동으로 전체 선택 툴로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체 선택 툴 눌러서 빠져나가도 된다고 한 거고요. 이거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써서 글씨를 다 썼어요. 근데 나는 이거 완성시키고 또 다른 글씨를 바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선택 해제하고 다시 클릭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글씨를 계속 써야 될 때 컨트롤 눌러서 바탕을 이렇게 클릭하면 빠져나오면서 여전히 타입 툴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바탕을 클릭하는 걸 가장 추천하고 컨트롤 엔터 하거나 전체 선택 툴 클릭했으면 컨트롤 쉬프트 A 선택 해제까지 하셔야 해요. 하셔야 해요.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박스 쓰지 말고 이렇게 클릭해서 쓰셔야 되는 거, 그래야 정렬시킬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예요. 버티컬 타입 툴. 두 번째 거 에리어 타입 툴은요. 다섯 번째 버티컬 에리어 타입 툴이랑 똑같은 거고요.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 툴은요.
여섯 번째, 버티컬 타입 오너 패스툴이랑 똑같아요. 단 글씨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써볼게요. 글씨를 쓰면 세로로 써져요. 엔터를 치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똑같이 컨트롤 엔터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방법, 사용법 다 똑같아요. 단 글씨가 이렇게 세로로 써진다는 거, 요거와 요거의 차이, 글씨의 방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에리어 타입 툴. T자가 뭔가 이렇게 포장이 됐죠? 공간 안에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 에리어 타입 툴은 특정 영역 안에, 오브젝트 안에 글씨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도형 툴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린 후에 사용해 보세요. 에리어 타입 툴은 특정 영역 안에 글씨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쭉쭉쭉쭉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색깔은 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라질 거라서 색깔은. 자, 이걸로요, 안쪽 클릭하지 마시고요. 패스 땅 찍어주시면 색깔 사라졌죠. 에리어 타입 툴은 공간 안에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도형을 하나 그리고 에리어 타입 툴을 선택해서 도형에 앵커를 찍어 보세요. 안쪽을 클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을 그리면 이렇게 영역에 빈 공간이 생겨서 안 이쁜데, 자,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안 채워지죠. 이래서 패러그래프 패널이 필요해요. 왼쪽 정렬이죠.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양끝을 맞춰요. 자, 근데 양끝을 맞추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글씨의 자간 행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스페이스바 한번 친 데가 너무 넓게 떨어져요. 이럴 때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페이스바를 쳐주시거나, 여기보다는 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에리어 타입 툴은 공간 이렇게 주시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글씨를 쓸 수 있음. 조금 더 보낼까요? 니 다까지 보내는 게 낫고요. 하나 그리고 에리어, 오케이 됐고, 앵커를 찍어보세요. 안쪽을 클릭까지 스페이스바. 원을 그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서 안 되고 생겨서 안 이쁜데,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를 줄줄줄 쳐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보면 모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L이 띄고 타입 툴은 띄고 공간한 띄고 띄고 글씨를 쓸 수 있음니 띄고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처음부터 얘를 이걸로 맞춰 놓은 다음에 글씨를 엄청 작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저 빈 공간까지 다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꽉 채워볼까요? 복사했어요.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가 꽉 채워지죠.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장식 용도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글씨를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넘기는 방법은 속에 있는 글씨까지 꼭 알림용으로 알려야 할 때, 이거는 글씨 잘 몰라도 되지만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될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꼭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왼쪽 정렬이 아니라 양끝 정렬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거 똑같아요. 글씨를 세로로 쓰는 건데요. 이렇게 그려놓고 얘도 앵커 찍어준 다음에 글씨 쓰면 이렇게 세로로. 제가 아까 복사해 놓은 거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채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타입오너 패스툴. 타입오너 패스툴은 글씨 지워졌다. 패스예요. P가 사라졌네. 패스의 형태 위에 글씨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펜으로요. 이렇게 먼저 그리는 거예요. 슝슝슝 이렇게. 그리고서 타입오너 패스툴로 여기 패스를 클릭해서 펜툴로 패스를 그려. 그 후 글씨를 써. 이렇게 쓰는데요. 글씨 쓰고 나면요. 여기 시작 막대기, 중간 막대기, 끝 막대기 보이시죠? 지금 사실 끝 막대기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공간이 좀 있어요. 여기 빈 공간 있죠? 그래서 시작 막대기를 이렇게 밀면 여기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더 밀면요. 플러스가 생겨요. 아까 얘도 플러스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 글씨 더 있는데 잘려서 안 보여요. 플러스 더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꼭 글씨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 잡고 일단 줄여보세요. 글씨를. 그래서 플러스 없어질 때까지 줄여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글씨를 줄이든 말을 어떻게 단어를 정리하든 해서 꼭 알릴 수 있는 내용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우시는 거예요. 단지 디자인만을 위해서 쓴 기능이었다면. 자,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요. 전체 선택 툴일 때만 이 막대기가 보여요. 그래서 시작점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끝점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글씨가 당연히 잘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 혼자 있는 막대기. 이건 클릭해서 위아래로 넘겨서 글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항상 글씨는요,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시작점, 중간점, 끝점이 있어요. 타입오너 패스툴은. 그러면 패스는 펜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도형을 패스로만 그릴 수도 있죠. 펜으로 한 게 아니라 도형을 패스로 그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얘로 도형을 패스로만 그려서 타입오너 패스 툴을 썼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얘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작점과 끝점이 같이 있겠죠.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같이 있죠. 요 막대기는 이거일 거고요. 요거는요. 요거겠죠. 그럼 이거는요. 얘죠. 그래서 얘를 밀어 넣을 수도 있고요. 밖으로 꺼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전체 선택 툴이니까 돌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까요? 이거 펜으로 먼저 얘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펜으로 오리를 그립시다. 오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뿅. 그리고 닭벼슬이 하나 있고, 여기가 부리가 있고, 눈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합쳐주고, 네. 오. 색깔을 넣고, 넣고, 넣고. 자, 이렇게 그렸고요. 스트로크 컬러 뺐어요. 이렇게 준비했죠. 그러면 이거
타입 오너 패스 툴로 뿅 찍은 다음에 병아리입니다. 노랑 병아리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예제는 핑크 병아리네요. 아마 닭인가 봐요. 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글씨의 색도 필 컬러로, 글씨가 간혹 그 선처럼 보여서 스트로크 컬러 넣는 분 있는데요. 글씨는 필 컬러예요. 이렇게 글씨에 테두리 넣으면 이렇게 돼요. 글씨는 필 컬러. 자, 그리고 글씨 이렇게 클릭해서 컨트롤 A 하면 이렇게 다 잡히죠? 글씨 사이즈는 캐릭터 패널에서 그리고 여기 좀 꽉 채울게요. 이걸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커서 놓고 컨트롤 V 플러스부터 넘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랑 병아리를 만들었고요. 날개도 하나 해줄까? 짠. 색깔은 이 색깔. 아니, 이것만. 됐다. 아, 제가 지금 뭐 했냐면요. 스포이드로 이 색을 찍었더니 필 컬러가 이 색이래요. 근데 이걸 곧장 바꾸면 어차피 얘가 사라질 거라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 컬러 정보를 카피를 해뒀어요. 그 우리 GTQ 시험 준비할 때 컬러 정보 이거 다 알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전체 선택 툴로 얘를 잡아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컨트롤 V에서 OK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웠어요. 자, 그리고 얘는 사용 방법 같아요. 글씨가 세로로 써질 뿐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글씨 조절하는 거를 볼 건데요. 캐릭터 패널이랑 패러그래프 패널은 타입 툴을 사용하면 이렇게 옵션 바에 있는데 밖으로 꺼내지지가 않았죠. 모든 패널은 메뉴바 윈도우에 들어있고요. 윈도우에서 타입 가셔서 캐릭터, 단축키 컨트롤 T. 내가 가끔 일러를 하다가 컨트롤 T가 손에 익어서 포토샵 때문에 컨트롤 T 팡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캐릭터 패널이 나와요. 그러면 아, 나 지금 일러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끄고 그냥 전체 선택 툴로 줄이는데 일러스트에서 캐릭터 패널, 글씨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은요. 포토샵의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랑 단축키가 같아요. 열면 패러그래프랑 캐릭터가 같이 열리고요. 캐릭터는 꼭 쇼 오픈 하셔서 쇼 옵션 하셔서 이거 다 열어주시고 패러그래프는 이게 다 열린 상태예요. 근데 사실 요것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정리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문서 정리할 때, 잡지 같은 거 편집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아무튼 캐릭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글씨를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낀 거 넣어놓고 일반 타입 툴로 똑같이 쓸게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저기 오타가 있네. 어도 V라고 돼 있네. B인데. 어도비 이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이거고요. 미국 어도비 시스템스사가 개발한 포스트 스크립트 계의 그래픽 소프트웨어. 일단 다 쓰고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보세요. 어도비 시스템스사가 개발한 포스트 스크립트 계 그래픽 소프트웨어. 배지의 곡선. 자, 배지의 곡선이 우리 핸들로 조절하는 거예요. 배지의 곡선. 나 영어 안 쓸래. 곡선에 의한
묘화가 그 특징이다. 페인트계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같이 붓이나 연필로 묘화하는 것 같은 친밀함은 없어요. 그냥 띵띵띵 도형과 도형으로 막 깔끔하게 그려진 거죠. 막 포토샵처럼 막 필터 효과 팡 주고 연필로 막 소묘한 것처럼 그런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친밀함은 없으나 조작에 익숙해지면 상당히 복잡한 도형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려면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진 그림은 출력기 측의 해상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로 그린 거는 벡터 이미지라서 아무리 크게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 프린터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고퀄로 만들어도 막 잉크젯 번져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기의 해상도도 높아야 돼요. 인쇄소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세터 같은 고해상도의 출력 장치로 출력하면요, 아주 정밀한 화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러스트로 엄청 막 꼼꼼하게 작업을 해도요, 집에서 여러분들 프린터로 띵띵띵띵띵 뽑으면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맞춰볼까요? 그래픽 소프트웨어 배지의 곡선 묘화가 그 특징이다. 페인트계의 붓이나 연필 엔터 상당히 엔터 올리고 맞죠? 일러스트 올리고 화상은 엔터 고해상도의 얻을 수 있다. 자, 얘들은 컨트롤 A로 다 전체 선택하고요. 글씨 굴림체네요. 그냥 굴림체인데 굴림체가 네, 이거고요. 가운데 정렬이죠. 패러그래프로 가서 가운데 정렬하고요. 글씨는 일단 요만큼 키워놓고 얘는 더 크네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키우느냐, 컨트롤 쉬프트 점 하면 커지고요. 컨트롤 쉬프트 쉼표 하면 작아져요. 캐릭터 패널에서는 이렇게 잡아놓고 이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 어도비만 잡아서 원하는 색을 넣어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좀 더 글씨가 작네요. 컨트롤 쉬프트 쉼표 하시거나 캐릭터 패널에서 조절해서, 얘는 또 하늘색이네요. 하늘색 했고요. 러만 잡아서 저거를 보여준다는 게 이렇게 올라갔죠. 러만 잡아서 이거 수평 라인이에요. 5포인트 올렸어요. 트만 잡아서 단축키, 글자 잡고 Alt Shift 방향키예요. 근데 저는 Alt Shift 썼더니 2단계씩 올라가서 4 다음 6이네요. 아까 제가 를 5로 맞췄는데 5로 하고 이 잡고 Alt Shift 방향키 해서 555 맞췄습니다. 이거 수평 라인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제 이름이에요? 잘 티가 안 나네. 영문 폰트. 이런 경우 이 막대기를 여기 LIM 라인에 맞추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훨씬 낫죠? 요거보다 얘를 이렇게 올려준 게 나아요. 그래서 수평 라인 조절할 때 사용해서 글씨 모양을 좀 더 예쁘게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수평 라인 했고, 이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글씨가 좀 회전해야 되네요. 얘는요, 이거 글씨가 회전하는데 뭔가 좀 커지는 것 같죠.
글씨가 돌아가면서 영역을 많이 차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방향도 반대죠. 마이너스로 돌리셔야 되고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했으면 글씨 사이즈 줄여주시고 자간을 좁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의 자간이 좁혀지면 폭도 좁아지겠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를 한번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한 칸을 내렸는데요. 원래는 엔터를 치지 않아도 엔터를 이렇게 쳤는데요. 엔터 치지 않아도요. 얘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행간 조절이 가능해요. 얘를 한 줄 잡고 Alt 누르고 방향키 아래, 아니면 여기 패널에서는요. 이거예요.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얘들도 한 줄은 떼야 되겠죠? 이거 한 줄로 윗줄 조절했으니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픽 소프트웨어 빨강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밑줄은요, 이거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거 또 있죠. 복잡한 도형도 처리할 수 있다. 하늘색이고요. 이건 중간 줄 쳐야 되니까 언더라인 말고 요거 중간에 스트라이크 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 됐나? 글씨 폭을 좁혀주는 거는요. 이거고요. 높이는 이거예요.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툴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얘를 하나 클릭을 했으면요. 글씨 하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쪽 거 얘가 잡히는데 한 글자만 우리 잡지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거 기능이 원래 없었을 때는요.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 없었을 때는 얘로 이걸 잡고 이렇게 키웠어야 됐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거는 뭐냐면 나중에 얘를 다 같이 잡아서 사이즈 이렇게 조절할 때 여기에다가 원하는 숫자를 딱 쓰고 싶을 때가 이제 생겨요. 근데 얘는 18포인트고 얘는 10이죠. 그래서 얘를 다 잡고 한 15로 할까? 하면 같아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조절한 거는 여전히 10이에요. 그래서 비율 맞게 이거 두 개를 똑같이 15로 할까 하면 알아서 맞춰서 커져요.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없을 때는 한 글자씩 사이즈 조절했어요. 네. 얘는 이걸로 조절해서 그래요. 사이즈 높이 키우고 넓이 넓히고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고 글씨를 이용해서 이런 스타벅스 로고, 뭐 레스토랑 로고 이거 만드는 거는 6주차로 넘겨도록 할게요. 우리 5주차 수업이 4월 29일 수요일이고 6주차가 5월 2일 토요일 온라인 수업이에요. 토요일 거 잊지 마시고 꼭 시간 체크하셔서, 시간은 같아요. A반 오전, B반 오후. 시간 꼭 맞춰서 출결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면 강의가 5월 둘째 주, 5월 4일 월요일 주부터 대면 강의로 일단은 잡혀 있는데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돼서 우리 5월에는 꼭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정이 바뀌게 된다면 제가 다시 추후 공지를 할 테니까요. 일단 5월 2일 토요일 6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우리 5주차 수업하고 6주차 수업 곧장 있어요.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으니까 지각 결석 없이 일정 확인하셔서 출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5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차 강의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확인해주세요. 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